안녕하세요. 시원 따뜻한 이원 오지은 원장입니다. 머리가 멍하고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분들이라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닌 건데요. 바로 뇌피로가 원인입니다. 뇌피로가 심해지면 집중력, 기억력, 인지능력까지도 문제가 되고 우울감, 무기력감도 심해집니다. 뇌신경과 뇌세포가 많이 손상되면서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 같이 답답한 브레인포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아프다 하는 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동반되고 소화불량, 불면증, 만성피로 증상도 따라오기 때문에 뇌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뇌피로는 반드시 해결해줘야 하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뇌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해봤는데 몸만 다치고 피로만 더 쌓이더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운동에 좋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. 운동도 뇌 건강을 높여주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.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운동 강도를 천천히 늘리세요. 뇌 건강을 위한 운동은 나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살 빼는 목적의 운동은 아닙니다. 환자분들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서 어떤 걸 해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사용되느냐, 사용되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. 유산소 운동은 내가 운동하면서 최대로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능력 이내의 운동을 할 때, 즉 운동량 대비 체내 산소량이 충분할 때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.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산소량 대비 강도가 센 운동이라서 무산소 운동에 해당되는 거죠. 보통 걷기, 달리기, 자전거, 수영 이런 운동이 유산소 운동에 포함되는데 내가 충분히 산소를 섭취할 수 없으면 달리기, 자전거, 수영 모두 다 무산소 운동이 되는 겁니다.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건 없습니다. 둘 다 뇌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심폐 능력입니다. 만약 내가 숨이 찰 정도의 달리기를 5분 동안 지속적으로 못한다면 이분은 심폐 능력부터 키워야 합니다. 그래야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산소가 들어올 수 있어요. 뇌 건강을 위해서는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 줘야 합니다. 그러려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. 걷기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걷기, 달리기 또는 계단 오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늘리시면 됩니다. 주 3회 30분 내외로 시작하고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리시면 됩니다.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는 거죠. 이게 안 되면 운동을 해도 너무 피곤합니다. 운동을 하면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산화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요. 이 물질이 염증과 피로를 유발합니다. 그래서 심폐 능력을 키워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야 뇌로도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려면 잘 드셔야 합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운동이 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뇌로 혈류가 증가합니다. 뇌세포로 산소와 영양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뇌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서 뇌세포나 뇌생경의 재생과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,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가 만들어집니다. 이 물질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. 뇌세포의 수명을 늘리고 뇌신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이거든요. 많이 만들어질수록 학습, 기억 등의 뇌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인지능력, 안정적인 정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.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면 VEGF라고 하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가 만들어집니다. 새로운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물질인데요. 이 물질은 격렬한 운동 중 저산소 상태에서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. 산소가 부족하니까 혈관을 더 많이 만들겠다 하는 거죠. 이 덕분에 뇌에서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자극해서 뇌조직으로의 혈류와 산소 공급이 좋아집니다. 그러면 전반적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뇌신경 회복에도 당연히 좋겠죠.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도 주 1, 2회 정도는 필요합니다. 대신에
고강도 운동을 하려면 영양이 받쳐줘야 됩니다. 운동을 하면 이런 좋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는데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우리 몸에 재료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죠. 혈관이든 뇌세포든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. 탄수화물 역시 운동할 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운동 시간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? 운동의 강도나 빈도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저 역시 환자분들 몸 상태에 맞춰서 티칭을 해드리는데요. 그래도 걷기 운동에 대한 가이드를 잡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건강한 중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걷는 걸음수별로 그룹을 나눠서 각각 그 그룹에 당화혈색소, 염증 수치,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한 논문인데요. 연구 결과는 만보 구간에서 수치가 가장 좋아졌습니다. 당화혈색소도 5,000보보다는 10,000보를 걷는 그룹에서 수치가 더 낮았는데, 여기서 재밌는 건 10,000보를 넘어서서 15,000보, 20,000보를 걷는 그룹에서는 수치가 더 떨어지지도 않고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. 염증,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처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달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목표를 잡고 싶다면 하루 10,000보 걷는 걸 목표로 잡을 수 있겠다,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참고로 하루 10,000보는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로 말씀드리는 수치입니다. 그리고 앞선 논문에서도 걷기 속도와는 수치 변화가 별 상관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. 이건 운동 시간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즉 10,000보를 꼭 한 번에 쭉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. 10,000보를 걸으려면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. 어떤 분은 빠르면 1시간 정도, 어떤 분은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. 그러면 10,000보를 위해서 억지로 걸어야 하느냐? 그건 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저는 뇌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 운동하실 때 유산소, 근력 운동 다 포함해서 1시간 안쪽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내가 운동량을 더 늘리고 싶고 그럴 체력도 되신다면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나눠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몸에 피로물질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10,000보도 한 번에 다 걸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총 10,000보를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. 그리고 유산소와 근력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아침에 20분 걷기, 그리고 저녁에 유산소 근력 운동 30-40분 이렇게만 하셔도 꼭 10,000보를 채우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빈도는 주 3회 정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내가 체력이 되면 더 자주 하시는 건 당연히 괜찮죠. 하지만 내 체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에서 하시는 게 뇌 건강에는 좋습니다. 내가 근육을 키울 목적도 아니고 살을 뺄 목적도 아니고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체력과 운동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필요합니다. 오늘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운동은 내 몸을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. 어렵지 않고 기분 좋게 운동하는 습관을 다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